번듯이라는 한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니역누시라는 소녀와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번듯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니역누, 먼 훗날 만일 누군가 나의 부인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녀는 아내의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연못 가장자리까지 내게 수건을 가져다 줘야 해. 만일 그런 여인이 있다면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니역룻은 나도 오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남자가 내게 연못 가장자리까지 수건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그 남자와 결혼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몇 년 후 번듯과 니역룻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된 번듯과 니역룻은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둘이서 샤워하러 연못 가장자리에 갔는데 니역룻은 여보, 내가 수건을 안 가져왔으니 내게 수건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고 번듯은 아내에게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잠들기 전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니역룻이 번듯에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만일 누군가 연못 가장자리까지 수건을 가져다 준다면 그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번듯은 니역룻의 말을 듣고 어렸을 적 일이 떠올라서 많이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애써 속상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니역룻은 자신의 말 때문에 남편이 속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깊은 밤 번듯은 몰래 배를 타고 멀리 떠나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어느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는 세타이범 플라인츠 무원이라는 부자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자기 항구에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부자는 하인에게 번듯을 위한 환영 파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부자는 번듯에게 2, 3일 머물다 가라며 친절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번듯이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부자는 하인에게 금으로 만든 거북을 번듯의 배 안에 숨겨놓으라고 지시했어요. 시간이 지나 번듯이 떠날 때가 되어 부자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부자는 말했어요. 잠깐! 지금 떠날 수 없소. 내 보물인 금 거북이가 사라졌다오. 그대의 배 안을 뒤져봐야겠소. 번듯은 부자의 계략인 걸 모른 채 저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으니 어디 한번 찾아보시오. 라고 대답했어요. 부자는 만일 그대 배 안에서 발견된다면 어찌 될 것이오? 그대의 전 재산과 배를 내게 넘겨주고 나의 하인으로 일할 수 있겠소? 라고 물었어요. 번듯은 화를 내며 물론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자는 자신의 하인으로 하여금 배를 뒤져보라고 했어요. 그 결과 번듯의 배에서 부자가 미리 숨겨둔 금 거북이 나왔고 결국 번듯은 배와 재산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부자의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니역룻은 남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어요. 남편의 배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번듯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니역룻은 짐을 챙겨서 배에 싣고 남편을 찾으러 구간조와 함께 떠났어요. 부자의 섬까지 도착한 니역룻은 남편의 배를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았으나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니영룻은 남편을 찾기 위해 당분간 항구에 정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부자는 물품을 가득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예전과 똑같이 계략을 세웠어요. 환영 파티 도중에 부자가 하인에게 니영룻 배에 거북을 가져다 숨겨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마침 배 돛대 위에 앉아있던 구간조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니영룻에게 알려줬어요. 니영룻은 거북을 배에 묶은 뒤 물속에 가라앉혀 두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남편을 찾지 못한 니영룻은 떠나기 위해 부자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자 세타이번 플라인츠 무어는 대뜸 그녀가 자신의 금 거북을 훔쳐갔다고 고발했어요. 니영룻은 화를 내며 배 안에 금 거북이 있다면 배뿐만 아니라 배 안에 실린 물건 모두 전부를 주겠소 라고 대답했어요. 부자도 만약에 배에서 금 거북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모든 하인과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맞받아쳤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이 되자 부자의 하인들은 즉시 배를 수색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최선을 다해 찾아보았지만 금 거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자는 약속한 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영룻은 모든 재산을 넘겨받기를 사양하면서 단지 물품이 가득한 배 5척과 하인 1명만 달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모든 하인을 불러 모은 다음 그녀에게 1명을 선택하도록 하였어요. 이때 하인들 가운데는 번듯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마터면 니영룻이 남편인 줄도 모르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있었어요. 어찌됐든 니영룻은 번듯을 찾아냈고 저는 번듯 1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번듯은 아내가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해줘서 너무나 기뻤어요. 다시 만난 둘은 서로 기뻐하며 미래를 의논했어요. 부자는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낙담한 마음을 추스리며 배에 거북을 숨겼던 하인을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하인은 제가 거북을 숨기러 갔을 때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다만 돛대 위에 구간조 1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부자는 하인들로 하여금 구간조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인들은 구간조를 잡아온 다음 구워서 먹으려고 구간조를 기절시킨 뒤 털을 뽑아 기절한 구간조를 놔두고 소금을 가지러 갔어요. 하인들이 소금을 가지러 간 사이 구간조는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 나무 구멍에 뛰어들어 몸을 숨겼어요. 돌아온 하인들은 구간조가 보이지 않자 그냥 신경을 껐어요. 한편 번듯과 니영룻도 구간조를 찾지 못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구간조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숨어 있다가 음식을 찾는 힌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구간조는 털이 다시 자랄 때까지 숨어 있을 만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힌지에게 부탁했어요. 힌지는 구간조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구간조는 예전처럼 자란 털을 갖게 되었고 고마운 마음에 힌지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며칠 후 구간조는 예전처럼 자란 털을 갖게 되었고 고마운 마음에 힌지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구조가는 힌지에게 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절에 있는 불상의 잎부분에
소리를 낼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흰쥐는 다시 한번 구간조를 돕기로 했어요. 절에 도착한 구간조는 불상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한 동자 스님이 불경을 암기하려고 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간조는 동자 스님아, 언제까지 암송만 할 거냐? 어서 음식이나 공양해 보렴. 이라고 마치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어보았어요. 동자 스님은 깜짝 놀란 채 밖으로 나가서 다른 스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스님들도 동자 스님을 따라 들어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은 절 안에서 7일 동안이나 종을 치며 쌀로 산을 쌓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떡과 과일 등 먹을거리를 십시일반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구간조는 흰쥐에게 말했어요. 저 먹을거리들을 모두 가지고 가렴.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을 찾으러 갈 거야.